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심장이 보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오늘은 부정맥과 협심증, 놓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기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심장 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심장 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약 30%가 부정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협심증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국내 협심증 환자가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이 중 40%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다가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작년에 한 70대 남성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었는데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다가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생명은 건졌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평소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조이고 턱까지 아팠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는데 알고 보니 협심증이었던 거죠. 임상 데이터를 보면 협심증 환자의 60% 이상이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한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설령 살아남더라도 심장 기능이 크게 손상되어 평생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장 질환 치료비는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만약 수술이 필요하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치료 후에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 검진도 계속 받아야 하죠.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답답한 정도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의학적으로 보면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규칙적으로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 뛰어야 하는데요. 부정맥이 있으면 너무 빠르게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고요. 뇌와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매우 위험한데요. 심장 안에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키고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20% 이상이 심방세동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심증은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게 문제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근육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조이고 답답하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좁아진 혈관으로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협심증을 방치하면 결국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되고요. 그때가 바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최신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협심증 환자의 15%가 5년 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심장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60세 이후 여성 환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들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증상이 나타나고 쉬면 좋아진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통증이 턱, 어깨, 팔 등으로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턱이 왜 아프지? 하고 치과에 가시는데 알고 보면 심장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부정맥의 경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듭니다. 어지럽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전도 검사로 부정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심장 초음파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CT나 혈관 조영술로 혈관이 막힌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요. 찌개, 국물 요리를 줄이고 김치도 덜 짜게 드시고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2주에서 3주 후부터는 적응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같은 식품이 좋아요. 등푸른 생선도 꼭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니까 피하셔야 해요. 튀김, 삼겹살, 버터, 마가린, 과자류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최선이고요.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고 동맥 경화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금연하면 1년 후부터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니까 조심해야 해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걸을 때는 평지에서 편안한 속도로 걷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요.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숨이 심하게 차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심호흡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5분씩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도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는데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비만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허리둘레도 중요한데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심장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심장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항부정맥제를 처방받을 수 있고요. 협심증이 있으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나 혈전을 예방하는 아스피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복용하시고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끊으시는데요. 그러면 다시 악화될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요. 심전도 검사로 심장 상태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신호가 있으면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119 구급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이 처방되어 있다면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가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이 증상과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집에 혈압계를 하나 구비해 두시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맥박이 불규칙하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심장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기본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싱겁게 먹으려고 해도 이미 입맛이 짜게 길들여져 있어서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죠.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기조차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부작용 때문에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예약이 밀려 있고 대기 시간도 길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정기 검진 비용, 약값,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매번 싱겁게 요리하기도 번거롭고 외식하면 짜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싱겁게 먹어주고 운동에 동행해주고 약 먹는 걸 챙겨주면 훨씬 수월한데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날씨도 영향을 줍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운동하기가 어렵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죠.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어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심장 건강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결국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라도 염분을 줄여보고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주차에는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체크해보세요.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언제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언제 증상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메모해두세요.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2주차에는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싱겁게 먹어보는 거예요. 찌개 대신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하면 싱겁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3주차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면 습관으로 만들기 쉬워요.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가 걷기에 좋은 시간대입니다. 4주차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추가하세요. 하루 5분씩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명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숨이 덜 차고 가슴 답답함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3개월 후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낮아졌다고 합니다. 체중도 2kg에서 3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건강한 심장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즐겁게 놀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항상 피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외출하는 것도 두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게 느껴지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심장을 소중히 여기시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기 쉬운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 너무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에어컨을 틀 때는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외출할 때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보호하세요. 아침 일찍 운동하는 것보다는 해가 뜬 후 따뜻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봄과 가을은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쾌적하니까 야외 활동을 늘리시면 좋아요.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상황별 대처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여행을 가실 계획이라면 미리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장거리 이동 시에는 혈전 예방을 위해 이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비행기를 타실 때는 압력 변화로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약을 꼭 챙기세요. 여행지에서도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과도한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 가면 짜고 기름진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국물은 적게 드시고 튀김보다는 구이를 선택하세요. 술을 권하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건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들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거나 갑자기 몸을 구부리는 동작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움직이시고 힘든 일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화장실에서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변 완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갑자기 욕조에서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혼자 목욕하기보다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염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근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독감 예방 접종은 꼭 맞으시고 폐렴구균 백신도 고려해보세요.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미리 알려주세요. 심장 질환이 있고 약을 먹고 있다고 치과 의사에게 말씀하시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있으니 꼭 알려야 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주거나 함께 운동하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 검진에 동행해 주는 것도 좋고요.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면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소통하세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혼자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동네에 걷기 모임이나 운동 동호회가 있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함께하면 꾸준히 하기가 더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 진단을 받으면 많이 불안하고 두렵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싱겁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주무세요. 약을 처방받았다면 꾸준히 복용하시고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증상과 대처법을 미리 알려두시고요. 혼자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두근거린다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심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증상이 개선되었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은 멈추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건강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